네, 안녕하세요. 면접 전문 강사 배윤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와, 이미지. 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꿈꾸시나요? 사실 사람마다 각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 성향, 또 스타일이 각각 개성이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는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면접관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은요,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적극적으로 안 해도 다 알아들습니다. 말을 좀 웅얼거려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면접관은 나를 처음 보기 때문에 오로지 들리고 보이는 대로 여러분을 믿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은 내가 가진 스토리를 잘 표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면접관을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현에 이렇게 강조 표시가 돼 있죠? 아무리 답변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면접관한테 표현을 하거나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마음이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보기에 느슨해, 루즈해, 뭔가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중요하고요. 오늘 그 표현 스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접 이미지 메이킹 강의 순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인사와 면접 자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 많이 안 하시죠? 네, 우리 대학생분들, 취준생분들 살면서 뭐 인사할 기회가 많이 없으실 텐데 그래서 똑똑하고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꾸부정하게 인사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아시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몇 초 만에 여러분의 성실함과 생각을 판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나쁜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 인사 자세도 바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시선과 목소리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을 봤을 때 우리 좀 경력이 그러니까 사회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람 눈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만큼 연륜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걸로 사람을 많이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시선, 불안한지 혹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지 또 목소리 역시 힘있게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위축되거나 혹은 웅얼거리는지 이로 인해서 면접에 합격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복장과 헤어스타일인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지 스타일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된 단어인데 면접의 어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기에 좀 깔끔하고 스마트하면 더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인사 자세입니다. 인사는 제가 다대다 면접과 이렇게 다대1 면접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 면접자가 지원자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체로 면접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다대1은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보시는 겁니다. 자,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담당자 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들어가서 뭐 어떻게 인사하세요. 그런데 가끔은 또 그런 공지가 없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같은 조원들과 짜세요. 자, 우리 뭐 자세는 어떻게 하고 말을 먼저 하고 인사를 하자 이런 거를 같이 짜시면 더 깔끔한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 한번 들어가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차렷 자세로 이제 들어가셔서 쭉 이렇게 서시는 건데 차렷, 남자분들 차렷 자세 아시죠? 네, 군대 갔다 온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차렷 자세, 네,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옆에 바지선이 있습니다. 이게 앞이 아니고요. 옆에 바지선에 붙이시는 게 차렷이에요. 당연히 발도 붙이셔야겠죠?
그리고 여자는 차렷 자세가 공수 자세입니다. 공수. 그래서 공수 자세가 뭐예요? 손을 이렇게 포개서 여자는 보통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손을 포갠 상태에서 아랫배, 배꼽 아랫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게 공수 자세예요. 이게 차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쭉 걸어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한 조에 5명, 한 6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좀 제일 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구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차렷! 면접관님께 인사!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차렷! 했어요. 했는지 봐야 알겠죠? 그쵸? 그래서 차렷! 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면접관님께 인사! 그 다음에 다 같이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시고 몸인사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차렷 자세로 쭉 걸어 들어오신 다음에 한 명이 차렷! 인사! 구령을 해주면 다 같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한 후에 몸으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인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면접관님께서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죠.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제 시선도 중요한데 면접관이 보통 3분에서 뭐 많게는 5명 그 이상도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되나요? 뭐 저 멀리를 봐야 되나요? 정말 면접관을 봐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쭉 걸어 들어오다 보면 본인 앞에 있는 면접관이 계실 거예요. 면접관님과 아이 컨택 그때부터 당당하게 하시고 자,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고개를 숙여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공손한 인사 한 45도 정도 되시겠죠? 인사를 하시고 인사를 안 해본 사람은 어디서 티가 나냐면 이 올라오는 속도에서 티가 나요. 굉장히 LTE급으로 빨리 까딱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내려가셨다가 한 번 정도, 1초 정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공손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대1 면접은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되냐면 입장과 퇴장 시에 목례 인사가 추가가 됩니다. 목례 인사하세요. 그러면 정말 목으로 인사하는 건 줄 아세요? 그래서 목만 까딱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첫 대면 인사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들어와서 문 이렇게 다 닫으신 다음에 여기서도 공손하게 한 15도 정도는 인사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는 똑같은데요. 다만 구령은 없죠. 본인이 인사를 하시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땡땡 직무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까지 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 자세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한번 이미지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자, 우리 남자분들 차렷 자세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손 주먹 쥐신 거 보이시죠? 주먹 쥐셔서 옆에 바지선에 붙이시는 거고요. 가끔 보면 이게 손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는 옆에 붙였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잘 붙여주시고 다리도 붙이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들어왔을 때 발 붙이고 손 붙이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 인사하시는 거 인사할 때 이제 손이 붙인 상태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걸 붙이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는 되는 분도 있는데 같이 살짝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짝만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또 그냥 쭉 내려가면 굉장히 깔끔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 인사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또 윗배만 접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또 윗배만 접으면 몸이 둥글게 꾸부정하게 보여요. 그래서 허리를 아예 숙이셔서 표현하시는 거 인사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늘어요, 인사도. 그리고 여자분들, 공수 자세죠. 보시면요, 이 팔의 각도 보이시나요?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팔 각도가 이렇게 처져요. 처지는 것과 딱 세우는 것이 보기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각도 세워주시고 이 이미지에는 지금 다리를 굉장히 예쁘게 포개셨는데 우리는 뭐 모델 선발 대회 아니니까요. 그냥 다리 2발로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표현해서 잘 차렷 자세 하신 다음에 인사하실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손하게 숙이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어렵지 않죠? 네. 그러나 해보면 어렵습니다. 인사가 제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앉은 자세인데요. 면접 시 앉은 자세는 뭐냐면 면접을 볼 때 계속 앉아있는 그 한마디로 면접 자세예요. 자, 일단 앉은 자세. 예, 어깨와 허리를 펴서 당당하게. 근데 보통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어깨 이렇게 꾸부정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앉은 자세도 거의 대부분 꾸부정한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허리를요 이렇게 앞으로 미세요. 허리 앞으로 밀면 몸이 어깨 다 펴져요. 그래서 그 상태로 면접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 남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남자는 주먹을 쥐고 우리 무릎 위에 붙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공수 역시 손을 포개서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 다리 자세도 한번 보시면 남자분들은 우리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요. 너무 쩍벌 안 됩니다. 예, 어깨보다 조금 좁게 무릎을 벌려주시고 그때 이제 다리, 발과 일직선 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옆에 있는 분처럼 발이 좁거나 손이 좁거나 무릎이 좁으면 왠지 더 좀 위축되고 소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 발도 붙이지만 종아리, 무릎 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나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굳이 이렇게 옆으로 안 하시고 그냥 바르게 다리 붙여서 표현하셔도 됩니다. 네. 자, 보셨죠? 근데 사실 이 자세가 한 번 하면은 괜찮은데 이 상태에서 한 30분, 40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몸이 막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자, 앉은 자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선 처리. 네.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 지식인들의 시선 처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본 결과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장 좋은 건요. 골고루 보는 겁니다. 네, 가장 좋은 건 골고루가 뭐냐면 면접관 한 분 한 분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 참 좋죠. 나를 그만큼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골고루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가르쳐 본 결과. 네, 예를 들어 안녕하십니까 이 짧은 문장에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청 많이 거의 스캔하는 형식으로 아이 컨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 컨택은 뭐예요? 눈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이 문장 할 때 한 사람 고정. 네, 뭐 저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한 고정. 네,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 답변을 할 때 시선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봐요. 이게 아니라 멈춘 다음에 좀 골고루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시선 처리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면접관이 저를 안 보시면 어떡하죠? 인데요. 면접관이 안 본다고 나도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면접관이 안 봐도 다른 면접관이 볼 수 있고 그 나를 보는 그 시선의 타이밍은 굉장히 찰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비록 보진 않지만 나는 면접관을 보면서 당당하게 아이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스터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 컨택 골고루 하는 거 쉬워요? 절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베스트고요.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게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도 훌륭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를 보는 면접관을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아이 컨택이고요. 두 번째, 나는 이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질문한 면접관만 주구장창 보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이 움직여서 산만한 것보다 한 곳에 고정시켜서 표현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정말 시선 처리 산만해 보인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눈이 많이 움직이는 거. 눈 많이 굴러가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생각이 안 날 때 천장 혹은 땅 많이 보는데요. 일단 면접관의 그 눈높이에 벗어난 눈동자의 위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 면접관 사이를 차라리 보세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나를 안 봐도 옆에 면접관을 보는구나 라고 착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예 천장을 보거나 땅을 보면 딴 데 보는구나가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이나 땅을 보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선 고정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움직이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고개도 잘 안 움직여요. 네, 눈만 움직여요.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째려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선 움직일 때 고정을 시키되 고개요. 우리 앉아있기 때문에 몸을 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개랑 시선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훈련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소리인데요. 목소리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에서 자세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청각적으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소리 아닐까요? 그래서 목소리가 사실은 좋으면 진짜 더 눈에 띌 수도 있고 좋은 점수로도 많이 이어질 수 있고 또 목소리가 참 별로예요 라는 피드백을 받은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목소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크고 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호감 있는 목소리, 정말 뭐 누구 같은 연예인 같은 목소리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들었을 때 선명하고 자신감 있는 똑 떨어진 뭔가 이렇게 말끝이 힘이 있고 명료한 그런 목소리가 참 면접에는 제일 적합한 목소리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크고 힘 있는 목소리라는 건 좀 더 세분화 말씀드리면 말끝까지 명료한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말끝까지 명료한 목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쉼이 명확한 목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자신감 없는 사람이 제일 뭘 실수하냐면 말끝이 흐려지죠. 네, 앞에는 에너지가 크니까 입사 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시죠? 마지막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말끝까지 오히려 입사 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또렷하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끊어놓은 이유는 이 개중에 말 빠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말이 빠르면 입이 움직일 시간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을 계속 길게 붙이지 마시고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라도 좀 잘라서 훈련을 하시면 오히려 지루한 것보다는 조금 딱딱하지만 들리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면접, 우리 특히 신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패기와 열정 아닐까요? 그렇죠? 목소리를 패기 있게, 열정 있게 표현을 하시려면 뭔가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겠습니다. 둘째, 자기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10년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자신감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힘 있는 목소리 표현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정말 힘이 없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소리가 안 나와요 하는 분들.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배에 힘주고 말하라고 하죠. 소리를 크게 하세요는요. 높이가 아니고 멀리예요. 그래서 목소리 작은 분한테 목소리 크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목소리를 높여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톤을 높이는데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진짜 듣기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소리를 멀리 던지듯이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 그러려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지지하고 말을 하시면 그 배의 힘으로 소리가 던져져요. 그래서 멀리 나갈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아무거나 돼요. 뭐 가, 나, 다, 라 이런 거, 뭐 야, 야, 야 이런 단음으로 배 힘줘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하신 후에 이렇게 긴 문장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암기된 답변들이 있으면 그거를 복식으로 배에 힘을 주고 좀 멀리 위로 아니고요. 멀리 힘 있게 표현하시면 좀 힘 있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끝이 떨어지는 분들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5문장을 말할 때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소리라는 게 계속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렇게 처음 문장 시작할 때요. 음을 높이세요. 예를 들어 입사 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졌죠? 떨어진 데서 시작하지 마시고 첫째 이렇게 또 문장 시작할 때 자꾸 소리를 앞으로 던져야겠다, 힘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힘있게 하세요 보다는 문장 시작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자. 이게 훨씬 더 훈련을 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네, 다음은 복장 및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면접 복장이라는 게 면접 그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기업에서 우리 보통 유통이라든지 뭐 백화점 계열이다 그런 경우에는 의상도 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세요 이렇게 공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면접장에서 오늘 면접 그 복장의 컨셉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오늘은 왜 본인이 그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바지를 입었다면 여자분이 바지를 입었다면 바지를 왜 입었죠? 뭐 오늘 와인색을 입었다면 와인색이 본인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의 질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유통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백화점 계열을 지원하는 분이라면 좀 화려하게 입으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복장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직무라면 우리 회사를 선택하신다면 면접 복장은 제 생각에는 크게 튀지 않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면접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멀하게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의 답변이나 나의 표정이나 이런 이미지적인 거에 더 집중을 시키는 게 좋지 어떤 복장에서 내가 튀어서 내가 더 인상 깊게 남겨야겠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전략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또 매너, 인성 등을 파악하는데 참고사항이 되니까 좀 깔끔하게 입으시는 건 필요하겠죠. 면접관들한테 그 설문조사한 기사가 있어서 좀 발췌를 했는데요. 면접관이 뽑은 베스트 면접 의상에서 남자 지원자한테는 단정하면서도 격식 있는 옷차림이 1위로 뽑혔어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킷 입고요. 또 안에 셔츠 입고 또 타이 하고 우리 보통 말하는 정장을 입으시면 되고요. 여름이더라도 덥더라도 재킷은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튀는 안경테, 뭐 색깔이 굉장히 튀는 안경테라든지 뭐 안경 알이 굉장히 크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 벨트나 시계, 우리 고가 차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거 차고 가시면 좀 또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1위가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옷차림이었어요. 예, 이게 뭐였냐면 보통 여자 지원자들은 투피스 많이 입죠. 투피스 정장 그리고 혹은 H라인 원피스도 많이 입거든요. 거기에 재킷 입으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니까 그러나 색상 완전 빨간색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너무 이렇게 튀는 그런 스타일은 좋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남자 지원자인데요. 헤어스타일. 네, 헤어스타일. 보통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미용실 가시죠. 요즘 미용실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잘 예쁘게 만지면 좋은데 가끔 뭐 요즘 이렇게 뭐 투블럭이라고 해서 막 파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디자인 쪽이나 그런 쪽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영업직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 신뢰감을 줘야 되는 그런 직군이라면 그런 헤어스타일 하나, 머리 하나 자르는 것도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요. 또 너무 짧은 머리, 이런 머리는 좀 인상적으로 좀 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하시고, 앞머리는 보통 우리가 왁스를 해서 이렇게 이마를 보이게 합니다. 예, 왜냐면 눈썹을 좀 보이면 훨씬 인상이 좀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킷, 정장인데요. 보통 색상 뭐 많이 입으세요? 보통은 곤색 많이 입으시고 좀 검정색 입는 분도 계시고 진한 회색 입는 분도 계시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곤색을 많이 제일 입으세요. 예. 근데 이제 사이즈가 중요해요. 뭐 누구 아빠 거 빌려 입은 것 같은 그런 헐렁한 사이즈 말고요. 재킷은 어깨가 좀 맞게 입으시고 요즘 재킷은 거의 다 투버튼이죠. 원버튼은 없는데 투버튼 같은 경우는 제일 윗단추 하나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면접 자리에 앉으면요. 이게 윗단추를 채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넥타이가 쑥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게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윗단추만 채우는 것보다는 이제 가능하다면 사이즈가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다면 두 버튼을 다 채우는 것도 넥타이가 보이지 않아서 더 깔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한번 여러분이 선택을 해 보시고요. 또 너무 마른 체형을 좀 안에 좀 껴입어서 좀 체격이 있게 보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셔츠인데요. 셔츠, 화이트 셔츠 제일 많이 입으시고, 그리고 블루 셔츠도 입으세요.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츠 목과 소매깃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면접 대기하실 때 제가 좀 많이 말하는 게 좀 이런 재킷 소매 같은 거 있잖아요. 소매나 목 같은 거 이런 거 잘 이제 재킷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쭉 카라가 앞에 이렇게 쑥 나와 있는 경우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잘 단정하게 옷 내무새를 가다듬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넥타이. 원톤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진짜 나는 이걸 꼭 메고 싶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이제 투톤 많이 하세요. 예, 스트라이프 선호하시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곤색, 좀 진한 와인색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혹은 곤색, 뭐 하얀색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많이 하시고요. 뭐 도트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너무 튀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검정색 넥타이 하고 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수트랑 같은 색이 포함되면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넥타이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메었을 때 버클 있죠? 버클의 반 정도 될 수 있도록 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넥타이 많이 안 매셔서 좀 매는 방법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나와 있다면서요. 아예 이렇게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팬츠. 아까 말한 재킷과 이제 하나의 같은 세트인데 사이즈 중요하죠.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핏 입으시면 되는 거고요. 구두 길이, 구두를 덮지 않는 그런 길이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두는 뭐 요즘 뾰족한 구두 많이 안 신으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장 구두 블랙이나 혹은 다크 브라운 너무 밝은 거 좋지 않겠죠. 그런 거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양말, 뭐 흰색 양말 신는 분 없겠죠. 정장 양말 신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계나 뭐 가방이나 안경은 약간은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계 꼭 차야 되지 않나요? 왜요? 신뢰감 있어 보이잖아요. 시간 약속 되게 잘 지키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계를 찼다고 시간 약속 잘 지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면접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스타일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보통 시계는 남자분들 많이 차시니까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가격대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자 지원자 한번 가볼까요? 여자 지원자들은 이제 헤어스타일부터 이제 화장부터 신경 쓰게 남자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도 요즘은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미용실 많이 가셔서 또 받고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자기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시면 되는데요. 헤어스타일, 단발인 분들, 보통 이제 어깨를 닿지 않는 좀 짧은, 단정한 단발은 그냥 단발 그대로 가셔도 좋고요. 머리가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저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는 포니테일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망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망 잘 안 해요. 그냥 포니테일 하나로 묶어서 깔끔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남자분도 눈썹이 보이게 하면 더 환한 인상으로 보이듯이 여자분들도 앞머리가 있다면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하셔서 눈썹이 좀 보이게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백머리라고 하죠. 앞머리 있는 그런 것들은 더 어려 보여서 좀 어떤 평가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조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머리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요. 머리가 잔머리가 나오면 자꾸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머리를 막 이렇게 뒤로 넘긴다든지 머리를 뭐 손을 만진다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원자들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손 올리면 이게 굉장히 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잔머리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화장, 네, 색조 화장, 뭐 너무 진하게 하는 스모키 화장 이런 건 안 하시겠죠. 네,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 너무 진하거나 너무 비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색상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복장은 투피스 제일 많이 하세요. 검정 투피스 제일 많이 입고, 나는 좀 투피스 말고 원피스 입고 싶다 그러면 원피스에 재킷 입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블라우스는 밝은 색 입으세요. 그래서 하얀색 블라우스 혹은 미색, 또는 뭐 아이보리, 연한 핑크 이런 거 많이 입으시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 좀 라운드 많이 입죠. 탑도 입을 수도 있고 정말 더우면. 근데 뭐 나는 조금 이렇게 카라 있는 셔츠 같은 게 더 잘 어울린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괜찮아요. 꼭 블라우스 아니어도 셔츠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치마는 H라인 입으실 거죠. 그리고 치마 길이가 중요한데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았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 무릎보다 살짝 위에 올라오는 길이가 좋아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서 있을 때는 딱 좋은데 앉았을 때 너무 쑥 올라와서 보는 사람도 참 민망하고 말하는 사람 본인도 이게 자꾸 신경 쓰여서 오히려 면접에 더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스타킹, 살색 또는 커피색, 검정색은 안 됩니다. 아무리 겨울이어도 스타킹은 좀 살색이나 커피색 신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두는 굽 많이 신경을 쓰시죠. 굽 5에서 한 7cm 정도 신으시면 되는데 나는 좀 키가 작다 하시면 조금 더 높게 신으셔도 되고요. 뭐 구두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네, 근데 발가락 보이는 샌들 이런 거는 신지 않으시겠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정장 구두 신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통 사이즈가 커서 헐떡헐떡해서 보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걸음걸이가 뭐 툭툭툭 하다 보니까 일단 걸어올 때부터 눈에 가요. 시선이 보이거든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도 잘 선택을 하십시오. 귀걸이, 매니큐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귀걸이를 해서 1.5배 더 이뻐 보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주 좀 작고 깔끔한 큐빅이라든지 진주, 좀 잘 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스타일링 하시고 매니큐어도 안 바르는 게 깔끔한데 뭐 투명 정도 깔끔하게 바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면접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면접 복장이 사실은 나한테 면접 복장이나 어떤 목소리나 시선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면접을 볼 때는 웃어야죠. 그럼 면접 볼 때 계속 웃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인상이 워낙 온화해서 좀 유들유들하게 보여서 그렇다면 굳이 안 웃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진짜 못 웃는 분이 면접장 가서 웃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안 웃는데 거기 가서 가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좀 어색할 수 있어서 못하는 거 포기하는 게 좋아요. 표정. 사실은 아무리 웃으면서 연습을 해도요. 뭐 물론 서비스 직구는 웃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장 가면 다 떨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는 지원자보다는 좀 다들 긴장된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표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는 좀 더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뭐 연습을 많이 충분히 한 후에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 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시되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익숙한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목소리, 나는 웅얼웅얼,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 자연스러움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자신감 없어도 자신감 있게 표현하자.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중요한 게 내가 떨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리는 게 티가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떨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목소리 더 힘있게 시선 더 정확하게 하면 면접관이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겠죠. 좀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네, 네 번째도 또 훈련이 써 있네요. 반복 훈련과 모의 면접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크게 해야 되나요? 사실 모르잖아요. 자기가 많이 훈련하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를 확신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면접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미지라는 게 내가 만드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성격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혹은 면접관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이미지 변신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잘 참고하셔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